안녕하세요. 따자 전산회계 2급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장부에다가 기록, 계산, 정리하는 일을 해볼 텐데요. 회계상 거래란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거나 상품을 구입하거나 상품을 팔거나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를 우리 마음대로 적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원리 원칙대로 정리를 할 건데요.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분계라는 과정을 거쳐서 장부에다 기입을 할 텐데, 첫 번째 계정 과목을 선택할 거고요. 두 번째 금액을 계산을 할 거고,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왼쪽에 적을지 오른쪽에 적을지 차변에 적을지 대변에 적을지를 선택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분계라고 할 겁니다. 분계를 거치고 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거든요.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는 자산이 적히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적힐 거예요. 차변에 자산과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 여기를 재무상태표의 자리, 손익계산서 자리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는 자산과 대변의 부채, 자본에서 5가지 요소만 있는 것 같지만 거래의 8요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산은 차변에서 발생도 하지만 대변에서도 발생할 일이 생기거든요. 원래 본인 자리에 발생을 하게 되면 증가했다고 표현을 할 거고요. 남의 자리에서 발생을 하면 우리는 감소했다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산은 차변에는 증가, 대변에는 감소, 부채는 대변에는 증가, 차변에는 감소, 자본은 대변에는 증가, 차변에는 감소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비용하고 수익은 절대로 남의 자리로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했다, 수익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변에는 4가지 요소, 대변에 4가지 요소, 모두 8가지 요소가 생기다 보니까 우린 이거를 거래의 8요소라고 할 것이고요. 이 거래의 8요소에 맞춰서 앞으로 분계라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래의 8요소로 분계를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야매로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놨거든요. 차변에는 들어오면 차변, 대변에는 나가면 대변이라고 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었는데, 들어온다는 표현은 회사에 상품을 사오거나 건물을 사오거나 자동차를 사오거나 이렇게 회사에 뭔가 들어오는 거를 제가 들어온다고 표현을 했고요. 대변은 나가면인데, 현금이 지출이 되거나 통장에서 계좌가 이체가 돼서 잔고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회사에 쌓여있던 상품이 썩어서 없어지거나 깨지거나 이렇게 뭔가 없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를 제가 나간다고 표현을 할 거고, 그걸 대변에다 적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웬만한 거는 되는데, 안 되는 건 두 번째로는 계정 과목의 이름이 비용이면 차변, 계정 과목 이름이 수익이면 대변이 적으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계정 과목을 배운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름에 비자가 들어간 걸 보통 비용이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차변에다 적으면 되더라고요. 대변은 이름이 수익인 걸 대변에다 적을 건데, 예를 들어 이자 수익, 상품 매출 수익, 이름에 수익자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대변에다 적을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안 되는 경우는 고급스러운 분계인데, 감소를 시키려면 다른 변, 증가를 시키려면 같은 변이에요. 요거는 좀 더 고급스럽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거는 저하고 같이 연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기본적인 원리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회계 프로그램이 뭔가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한글로 적으면 회계 프로그램은 그거를 다 숫자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재무상태표에는 코드가 100번대인 애들이 오고, 부채는 코드가 200번대인, 자본은 코드가 300번대로 이루어져 있는 규칙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가 재무상태표에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손익계산서의 수익이 400번으로 되어 있고요. 비용은 800번으로 되어 있는 규칙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입력을 한글로 하게 되면 얘를 숫자로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바꿔줄 텐데, 100번대인 숫자가 모인 거를 자산이라 하고 200번대인 숫자를 모아서 부채라고 표현하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규칙에 따라서 앞으로 분계를 해볼 거고,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지도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